확정된 철도 기관사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민간 희생자에게 내려진 첫 무죄 판결이기 때문에 그 의미와 함께 앞으로 여순 사건의 재정립에도 여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순천대학교 최현주 여순연구소장 연결해서 이번 판결이 담고 있는 의미 그리고 앞으로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이 여순 사건, 소장님 어떤 사건인지 먼저 정리를 한번 하고 들어갈까요? 예,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순 항쟁은 이제 1948년에 발생했는데요. 네. 제주 4.3 항쟁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받고 여수에서 제주로 출발하던 14인대 병사들이 동족에게 총뿌리를 겨눌 수 없다는 이유로 발생한 비극적 사건이고요. 네. 이제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무고한 민간인 학살이 자행된 사건이죠. 네. 근데 이제 당시 14인대 병사들이 외쳤던 구호는 동족에 대한 살상 반대, 미군 즉각 철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해방 후 친일파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네. 또 남한만의 분단 정권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민중들의 저항의 의지가 담겨진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이승만 그다음에 이 박정희 예. 정권 이렇게 거쳐오면서 이것을 반란 사건으로 규정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사건을 지금 이제 항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요. 예. 어떻습니까? 이런 반란 사건이라는 인식 속에서 국군이 자행한 민간인 대량 학살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예. 묻혀 있었던 게 지금까지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민간인 대량 학살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이제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반란이라고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네. 그러니까 사실 여순 사건이 반란이라고 일컬어지게 된 근원적인 이유는 당시 권력자들에 의해서 한 엄청난 국가폭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군인과 경찰의 무자비한 민간인 학살로 인해서 조성된 공포 분위기가 아직까지도 어떤 지역민들의 고통과 상처를 드러낼 수 없었고 네. 그리고 전체 사회적 분위기도 그저 반란으로만 그런 공포 분위기 때문에 반란으로만 인식되어 온 것이죠. 사실은 여순 사건을 반란이라고 왜곡하는 과정에서 네. 민간인 대량 학살은 은폐되고 왜곡되어 온 것이죠. 그렇죠. 민간인 대량 예, 학살도 은폐되고 왜곡되어 왔지만 특히 여수와 순천 반란 사건이라는 규정 속에서 지역도 예. 또 수많은 어떤 고통과 왜곡 속에서 이 지역의 또 안타까움, 지역의 아픔이 존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런 사건 속에서 이번에 민간인 희생자 이 장한봉 씨죠? 이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세요? 네, 장한목 씨는 당시 순천역에서 근무하는 29살의 철도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살, 1살 먹은 딸을 둔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었을 뿐이죠. 근데 이제 여순 사건이 발생하면서 여순 항쟁을 진압한 군경에 의해서 14인대 군인들에게 협조했다는 이유로 체포되고, 네. 그리고 이제 군법회의를 거치고 군법회의를 통해서 사형 판결을 받고 바로 직결 처분되셨죠. 네. 근데 당시 기록이 뭐 소실되었다고 뭐 핑계를 대기도 하지만, 네. 단지 남은 기록 하나는 그 장한목 씨의 사형 처분에 대한 군법회의의 형 집행 명령서만 존재할 뿐입니다. 네. 다른 법적 근거도 전혀 없이 사형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죠. 어떤 구체적인 증거, 그다음에 예. 법적인 어떤 그 기준들, 법적인 증거물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사형이 이루어졌고 또 그것이 실행까지 이루어졌다는 예. 다시 말하면 이 그렇습니다. 국가 폭력의 전형적인 사례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하나의 또 예로서 장한봉 씨가 존재하지만 이런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났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도 예, 좀 그렇습니다. 해주세요. 얼마나 민간인들이 많이 학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2000년대 초반에 그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여순항쟁에 대한 직접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시 이제 물적이고 인적인 한계 때문에 조사 범위가 제한되었고 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와 연구단체들의 조사를 하고 있지만 역시 제한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확실한 것은 1949년 10월 달에 여순항쟁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나서 전라남도의 조사 통계에 의하면 사망자 수로 11,131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중앙정부는 아니지만 관에서 밝힌 숫자가 만여 명이 넘으니까 실제로는 희생자 수가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근데 네. 이를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국가의 특별법 제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국가 차원의 조사도 아직까지 이루어진 적이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피해자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정한봉 씨 가족들 7년 만에 이런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정말 오랜 싸움이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7년, 판결이 8년에 걸친 싸움이었습니다. 거의 8년에 가까운 싸움이었다. 이번 판결이 갖고 있는 의미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 재심 재판, 이 무죄 판결의 의미는 어떤 국가의 대표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사법부가 여순항쟁이 국가폭력에 의해 이루어진 무고한 민간인 학살이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행정부나 의회가 여순항쟁에 대한 어떤 역사적 의의나 정체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특별법 제정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공식 사과조차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순 항쟁 말고 이제 국가폭력이 저기 4.3 항쟁이나 제주 4.3이나 광주 5.18 항쟁이 있는데 이미 국가에서 사과하고 또 대통령이 직접 현지에 가서 사과를 하고 특별법까지 제정이 됐는데 여순 사건은 그게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무죄 판결을 통해서 어떤 그 좌익이나 용공으로 매도당한 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 진상규명의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정한봉 씨를 통해서 가족들은 그런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명예도 회복되고 진상 규명도 일정 부분 개인적으로는 됐다고 보여지는데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인 학살들이 10,000명 이상 일어날 수 있었던 충분 개연성이 존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유족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이 정한봉 씨처럼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다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주만 하더라도 특별법이 제정되고 했지만 제대로 된 배보상에 대한 그 규정은 아직 특별법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주 유족들도 개인을 통해서 재심 청구를 통해서 이제 배상 보상을 받고 있는데 네. 제주도 그런 상황인데 여순 항쟁은 이제 처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런 분들이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고 하려고 하면 엄청난 그 시간도 필요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보다는 네. 특별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일괄적으로 이런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보상의 문제 해결되고 명예회복,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특별법이 발의는 돼 있는 상태인가요? 아직 그 단계까지 못 가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이제 그 발의는 돼 있는데 네. 지금 그 행안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금 이 법안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소위원회에서부터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특별법이 5개나 지금 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 전혀 지금 그런 행안위에서부터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이 특별법이 담고 있는 내용들은 어떤 것입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여순항쟁에 대한 역사적 진상규명, 그래서 피해자 조사업체에서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고 그런 진상규명을 통해서 이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배상 보상의 그 의미를 그 규정을 담고 있는 것이죠. 네. 들어보니까 이 부분들은 정부 그리고 이 정치권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아까도 생각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의회에서 국회에서 이 부분을 정말 국회의원들이 각성을 하고 여순항쟁의 의미를 재인식하고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네. 다들 당리당략에 얽매여가지고 지금 여순항쟁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나서는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수 순천 지역 국회의원들도 여러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열정이나 그다음에 좀 지역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으신가요? 예, 지금 그 유족들이 그래서 매번 그 국회를 찾아가고 좀 특별법 제정을 하고 좀 앞장서서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그 국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이제 얽매느라고 제대로 나서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여순항쟁의 중요성, 유족들의 아픔과 상태에 대해서 네. 아직 관심들이 그다지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올해가 이 여순 사건을 항쟁으로 제대로 인식하고 우리 사회가 이 정권
또 이 국가가 예, 잘못한 예.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원년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예, 예. 위해서 우리 사회가 그리고 또 우리 정치권이 좀 해야 될 일, 나가야 될 과제들에 대해서도 이야기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런 점에서 이제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직접 이제 재판에도 들어가서 보기도 했는데 네. 그 마지막에 김정아 부장판사가 그 선고문을 낭독하면서 눈물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유족과 시민단체를 향해서 사법부의 어떤 그 판단이 이제서야 된 것이 무죄 판결이 된 것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유족과 시민단체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었는데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유족들이 큰 치유의 효과를 갖게 되는데 사법부뿐만이 아니고 정말로 그 국회나 대통령이 나서서 이 법 제정에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반드시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계속 우리가 반란하는데 네. 여순 사건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 재인식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만 또 국회의원들도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모아내는 것이 네. 네. 우선적으로 필요하고요. 가장 시급한 일은 어떻게 보면 유족들이 대부분 고령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48년에 유복자였다 하더라도 지금 72세시거든요. 네네. 근데 그 유족들이 대부분 이제 1년 한 해 지나가면서 이제 돌아가시고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그 생계 지원비나 네. 사회복지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좀 우선돼서 국가가 안 하면 네.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생계 지원비나 네. 어떤 사회복지 지원 사업 그리고 어떤 정신적 상처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네. 그럼 치유 프로그램들이 상시적으로 좀 운영될 수 있게 네. 그런 어떤 구체적인 어떤 사업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우리가 이번 또 판결을 계기로 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말씀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예. 순천대학교 여순연구소의 최현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